So Harry, what makes you happy? 온 세상에서 수년간 나를 향해 비난과 조롱을 쏟아낸다면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여기 실제로 한동안 조롱을 넘어 도가 넘는 폭탄 협박까지 받았던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그리고 친구들과 잉글랜드 경기를 시청하던 입장에서 월드컵 주전까지, 축구 팬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서사를 쌓아온 선수였는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3년 잉글랜드의 셰필드에서 태어난 오늘의 주인공 제이콥 해리 맥과이어. 해리 맥과이어와 그의 형제들은 어렸을 때부터 나가서 뛰어노는 걸 좋아했던 평범한 남자아이들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근처 공원으로 달려가 여러가지 스포츠를 하면서 놀곤 했는데, 그 중에서도 맥과이어가 가장 많이 하고 즐겼던 건 바로 축구였죠. 그로 인해 브룬스미어라는 지역 클럽에서 축구 생활을 시작한 맥과이어는 이후 반슬리 아카데미를 거쳐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카데미까지 어린 시절 전부를 축구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맥과이어의 축구 사랑은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는데, 경기를 할 때나 훈련을 할 때 악을 쓰고 경쟁하기보다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지은 채 즐기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자신을 보며 축구와 점점 더 사랑에 빠져갔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생활은 어땠을까요? 맥과이어는 축구를 넘어 공부 또한 열심히 하는 모범생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하라고 하는 건 군말 없이 다 하는 태도마저 우수한 학생이었죠. 여담으로 특히 수학을 굉장히 잘했는데, 만약 축구 선수가 되지 않았다면 회계사가 됐을 거라는 소리도 있었습니다. 또한 유소년 시절에 뛰었던 포지션 또한 흥미로운데, 맥과이어가 학교에서 축구를 할 때면 수비 지역이 아닌 중앙 지역을 지배했고, 그 누가 됐든 드리블로 쉽게 뚫어버리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센터백의 이미지와 많이 다를 텐데, 실제로 맥과이어가 어렸을 땐 센터백이 아닌 중앙 미드필더로 성장해왔습니다. 그렇게 정상급 미드필더로 활약할 자신을 상상하며 꿈을 키워나가던 어느 날, 맥과이어는 감독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제안을 받았습니다. 바로 포지션을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죠. 당시 셰필드 유나이티드 아카데미의 감독이었던 존 펜버튼은 냉정하게 맥과이어가 정상급 미드필더로 성공할 만큼의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맥과이어가 센터백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챈 펜버튼은 너는 스티븐 제라드나 프랭크 램파드가 하는 것처럼 할 수는 없을 거야. 너처럼 할 수 있는 미드필더는 많아. 하지만 센터백으로 간다면 그 포지션에서 최고가 될 수 있을 거야. 라며 설득했고, 그렇게 맥과이어는 최고의 센터백이 되기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훗날 맥과이어는 결국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맥과이어야말로 축구 팬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를 가진 바닥부터 차츰차츰 올라온 선수 중 한 명입니다. 그만큼 희로애락을 많이 겪은 선수라는 거죠. 일단 맥과이어가 프로에 데뷔했던 2011년 4월 12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셰필드 유나이티드는 리그 6경기를 남겨두고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뷔하게 된 18살의 맥과이어는 결국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강등이라는 쓰라린 경험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전으로 뛰게 된 첫 리그가 프리미어리그도 챔피언십도 아닌 3부의 리그1이었지만 오히려 맥과이어는 그 상황을 즐겼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프로에 데뷔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렇게 경기를 계속 뛰며 경험을 쌓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맥과이어는 리그 2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에 출전하며 클럽을 3위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플레이오프 결승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해 승격의 문턱을 아쉽게 넘지 못했고, 맥과이어는 또 한 번 좌절을 맛봐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리그1에서만 3시즌을 보내게 된 맥과이어는 본인의 스텝업을 위해 2014년 7월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헐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클럽에서도 시작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리그1에서 막 건너온 어린 수비수에게 1군 자리는 아직 벅차 보였고, 전반기에 고작 6경기밖에 뛰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후반기엔 챔피언십의 위건 애슬레틱으로 임대를 가게 됐죠. 그렇게 처음으로 두 클럽에서 시즌을 보내게 된 맥과이어는 이번엔 좀 더 색다른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한 시즌에만 2번의 강등을 당했다는 것. 원 소속팀이었던 헐시티도 챔피언십으로 강등, 그리고 임대 생활을 보냈던 위건 애슬레틱도 리그1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벌써 3번의 강등을 경험한 맥과이어는 비로소 15-16 시즌이 돼서야 처음으로 기쁨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챔피언십에서 맞이한 두 번째 시즌부터는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시즌 33경기를 소화하며 클럽에 성공적으로 녹아들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본인에게 좌절감을 선사했었던 승격 플레이오프에서도 마침내 우승을 차지하며 오랜 기다림 끝에 맥과이어는 처음으로 기쁨의 맛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프리미어리그로 복귀한 맥과이어는 선수와 팬들이 각각 뽑은 헐시티 올해의 선수에 선정될 만큼 좋은 활약을 펼쳤으나 또 한 번 클럽은 챔피언십으로 강등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승격과 강등을 모두 경험한 헐시티에서의 새 시즌을 끝으로 맥과이어는 2017년 6월 또 한 번의 스텝업을 꿈꾸며 레스터시티로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맥과이어의 축구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온 맥과이어에게 보상을 해주는 듯 처음으로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 차출되는 격경사를 맞이했고 이후 치러진 월드컵에서 전경기에 출전한 맥과이어는 8강전에서 만난 스웨덴을 상대로 득점까지 해내며 잉글랜드를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준결승까지 이끌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단숨에 잉글랜드 축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센터백이 된 맥과이어는 맨체스터의 두 클럽으로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터시티의 점점 높아지는 요구 금액으로 인해 맨시티는 영입을 포기해버렸고 맨유는 끝까지 그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9년 8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하게 되면서 맥과이어가 쌓아올렸던 스토리에 정점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3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유로 2016을 관람하던 관중에서 월드컵 주전까지, 마지막으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수비수라는 타이틀을 얻기까지 축구 팬들이라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완성시켰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웰메이드 드라마로 쌓아올렸던 그의 스토리는 점점 막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맥과이어를 비난하는 정도가 점점 거세졌고 SNS에서 또한 그를 조롱하는 밈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었죠. 이렇듯 순식간에 이미지가 바뀌어버린 맥과이어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분명 이적했던 시즌만 하더라도 55경기나 출전하는 철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며 맨유의 후방을 지켜주었고 이적한 지 반년 만에 주장에 선임되는 등 준수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즌이 끝나자마자 맥과이어의 멘탈을 흔들었던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20년 여름, 가족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긴급 체포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법원은 폭행, 뇌물공여 시도 등의 혐의로 맥과이어에게 징역 21개월 10일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버렸죠. 이후 맥과이어는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지만 계속해서 지연되면서 결국 2025년까지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시작된 맨유에서의 두 번째 시즌도 몇 경기 부진을 제외하고는 무난한 활약을 보여주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 시즌인 21-22 시즌부터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이어져 오고 있던 그리스 사건이 원인이었을지, 아니면 혹사 수준으로 경기를 뛰고 있던 것이 원인이었을지, 혹은 순수하게 폼이 떨어진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8라운드에 있었던 레스터시티전을 시작으로 이후 한 달 동안 15골을 실점했고 그렇게 맥과이어는 끝없는 추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자국 경기에서도 자국 팬들에게 야유를 받아가며 경기를 치러야 했고 더 심각한 건 리버풀에게 0대4로 패배한 이후 자택 폭탄 테러 위협까지 받은 적도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롭게 부임한 테나흐 감독 아래에선 출전 기회가 더욱 줄어들고 말았는데요. 맥과이어는 오른발잡이임에도 왼쪽 센터백 자리를 선호하는 선수였지만 테나흐는 왼쪽 센터백엔 왼발잡이를, 오른쪽 센터백엔 오른발잡이를 선호하는 감독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오히려 왼쪽 풀백이었던 루크쇼를 왼쪽 센터백으로 기용하기 시작하면서 맥과이어는 팀 내 5옵션 센터백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그리고 2023년 7월 맥과이어는 주장직까지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선수의 몰락으로 마무리될 것 같았던 이 막장 드라마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온 세상에서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 지옥같은 순간에도 맥과이어는 끝내 도망치지 않고 결국 더 강해져서 돌아왔습니다. 23-24 시즌 초 맨유의 센터백 자원들이 부상을 당하자 출전 기회를 잡게 된 맥과이어는 거짓말처럼 옛날의 폼을 다시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셰필드 유나이티드전에서 최우수 선수에 선정,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에선 코펜하겐을 상대로 결승골을 넣는 등 올드 트래포드의 팬들은 다시 맥과이어의 이름을 연호하기 시작했죠. 더 나아가 11월엔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까지 선정되며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신을 중용하지 않았던 테나흐 감독조차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클럽에서 나가기만을 간절히 원했던 팬들마저 이젠 그가 클럽에 남아줘서 고맙다고 할 정도였죠.
이처럼 맥과이어는 결국 자신의 힘으로 야유를 환호로 바꿨고 묵묵히 버텨온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바꿔 생각해보면 앞서 말했던 상황에 놓였을 때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어떤 선수는 클럽을 떠났을 수도, 아니면 아예 축구를 그만뒀을지도 모르죠. 그렇다면 도대체 맥과이어는 무엇 때문에 그 지옥 같은 날들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So Harry, what makes you happy? Football.